네, 오늘은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 증여가 더 좋을지 상속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그 주의사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 강남이거든요. 그 부지에 다가구 주택 신축까지 고려한대요. 이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 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대요. 이때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건 강남주택이고 기준 시가는 8억이래요. 30년 동안 거주하셨죠. 어머니 계시고 자녀가 4명이에요. 이때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이 유리할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증여와 상속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거든요. 10%부터 50%까지. 근데 증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증여를 받은 이 수중자별로 그 과세 표준을 적용해요. 근데 상속은 어떻죠?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4명이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1인당 3천만 원 해서 1억 2천이 총액일 거예요. 증여세로 나가는 금액이. 근데 만약에 10억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2억 4천이에요. 2배네요. 그죠? 이런 차이가 하나 있고, 이런 점에서는 증여가 유리하죠. 근데 상속세는 어떤 게 있냐면 상속 공제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계시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되거든요. 이때 증여공제는 어떻죠?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인별로 된 거니까 4명이니까 2억까지는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공제가 훨씬 크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금액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상속세가 만약에 10억이에요. 과세 대상 자산이. 그럼 공제액이 얼마죠? 상속공제가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표가 없어요. 세금이 없죠. 상속세 없음. 근데 증여는 어떻죠? 10억이긴 하지만 이걸 4명으로 나눈다고 해도 2억 5천씩이에요. 그러면 2억이잖아요. 2억에 세율을 적용하면 3천만 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서적하에서의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절세 책에 보면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유리하다. 근데 과연 이 경우는 그럴까요?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이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주택을 허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하네요. 이때 이분은 이번 질문은 증여를 이미 받는 걸 전제하신 것 같아요. 토지를 먼저 증여받고 여기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건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지은 다음에 증여를 할 건지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부동산 공유에 대한 의사결정은 제대로 된 건가? 합의는 적절히 이루어졌나?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메일로 와서 질문하지 못했지만 상속재산 공유에 대한 합의는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이루어졌대요. 상속재산 공유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지분으로. 그럼 언제까지 공유하죠? 이 아버지가 86세세요. 그럼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시점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공유자가 자녀 1, 2, 3, 4가 아니라 그 자녀의 손자녀가 직접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허용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합의를 하셨나요? 만약에 그 자녀가 받았어요? 그럼 그 자녀의 배우자 또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들도 사실 상속인이 되거든요. 이게 만에 하나 상속이 발생하면 정말 지분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거든요. 이 부동산을 공유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녀 중에 지금은 형편이 괜찮지만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현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매입은 어떤 금액으로 할까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려우니까 이 집,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로 할 건가요? 지분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금액은 도대체 얼마에 매입할 거며 얼마로까지 대출을 내가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정말 부동산을 공유하는, 적어도 이 정도 합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을 공유하기 위해선 일단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끝났어요. 네, 고민해서 결국 공유하기로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상속세랑 증여세를 위해서 비교해 봤지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시점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본 거고,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를 언젠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간 할 거 아닌가요? 계속 여기서 월세 도둑을 n분의 1 해가 할 건가요? 공유가 계속 60분의 1로 될 때까지 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도 시점까지 고려해서 양도세가 도대체 얼마나 납부할지, 그 기간 동안 받은 그 다가주택을 신축하고 나서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받은 임대료보다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도대체 내가 손해보는 양도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30년 된 강남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포기하는 비과세 혜택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적어도 이 금액은 알고서 내가 포기하는 게 얼마구나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결정적으로 포기하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기준시가 8억이지만 뭐 20억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가는. 그때 아버지가 팔게 될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 바로. 총 금액에 대해서. 총 공제 금액은 최대 한도가 80%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하죠. 근데 자녀들이 이걸 보유할 경우에는 어떻죠? 그럴 경우에는 그때부터 기산하게 돼요. 3년 내에 팔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요. 1가구 1주택이라서 나는 1세대 1주택이라서 이거 팔 수 있다고요? 이게 9억 원 이하인가요? 딱 건물을 올리는 순간 이건 20억도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상속공제 가능.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이 다가구 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이 그냥 단순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일시적 2주택으로 상속주택에서 내가 받은 주택을 비과세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주택수에는 포함돼야 돼요. 그렇죠?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어떤 자녀분이 그 주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자녀분이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자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얼마나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거리들이 사후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건물을 딱 짓기 전에 법인 설립은 고려할 수 있지만 짓고 나면 이 만들어진 건물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건 취득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뭐 이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화 시점이 중요해요. 정말 돌아가시 전에 현금화 할 건지 그 이후에 공동 자산으로서 보유할 건지, 그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행에서 지금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거든요. 이렇게 담보 설정하는 경우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어요. 토지를 증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식들이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럼 토지는 얼마에 증여하죠? 얼마에 증여할까요? 기준시가 8억이에요. 그럼 토지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8억도 안 되겠죠. 엄청 작을 거예요. 근데 토지를 가지고 1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공시지가가 5억, 3억밖에 안 되는 토지인데 10억 원 대출을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이 토지를 얼마짜리라고 생각할까요? 10억인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출받은 거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대안도 물어보셨었냐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해서 건물까지 올린 다음에 증여하는 건 어떻냐. 부담부 증여로 하면은 차이백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증여 금액은 낮아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가액 자체도 올라가요. 토지랑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러면 신축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겠죠? 이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그럼
내가 받는 증여재산 가액도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담보대출 금액이 간접적인 근거거든요. 토지를 평가하는 거에 대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분명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된 그 채권 금액이 기준 시가보다 높잖아요. 그 금액을 평가하도록, 그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증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받았는데 토지를 담보로 집을 허물고 거기다 바로 건물을 올려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얼마짜리 토지일까요? 나는 얼마짜리 토지를 상속받은 걸까요? 그럼 난 상속세 신고를 잘못했겠네요. 그러면 그 상속세랑 그 본세랑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한 다음에 거기다 다시 담보대출 받아서 올리면 이건 사전 증여가 됐다고 하더라도 증여 재산가액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토지만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요. 물론 세대가 같은 세대를 이룬 경우에는 보유기간 같은 게 통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고려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사실 공유할 때는 요 부분을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전문가랑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적어 놓으니까 저희한테 문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자세히 찾아보셔도 저희 전화번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전문가한테 가서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왜 받냐면 저도 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른 강의를 만들 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질문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도 그러셨어요. 저희가 뭐 이 상담을 잘 진행하면 저희한테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뭐 상속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상속을 일괄적으로 위임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상담을 진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 니네 브랜딩 왜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맥도날드처럼 최고의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브랜딩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